정윤 씨 아니에요? 거짓말. 갑자기 질문 훅 들어오니까 보다 보니까 이게 흘러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그게 따라오니까 열심히 했구만. 태양은 LIG가 미래다. 이렇게 가면 될까요? 리멤버 아닌가? 리는 그건데 뭐 여러분은 바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 이 광활한 바다 아래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바닷속은 육상이나 공중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빛은 제한되고 전파는 멀리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듣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탐지하고 위협을 추적하며 필요한 순간 대응하는 기술.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LIG DNA의 해양 기술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See the unseen. 지금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LIG DNA의 기술력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오늘 세 분의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질문 김홍국 팀장님께 드릴게요.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닷속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수중 탐색을 어떻게 진행하죠? 아나운서님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물속은 모른다는. 한길 사람 속은 그렇죠. 모르죠.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을 알고 계시나요? 그 속담 자체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알죠? 네. 그러면 그 한 길이 어느 정도 길이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 저는 한 길이라는 게 그 갈래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 찾아봤거든요. 그 한 길이 3m라고 하더라고요. 3m. 네. 그럼 10길이면 30m인데 바닷속에서는 거의 수미터 내외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중에서 어떤 물체를 찾거나 잠수함을 탐지하려면 사실 수 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까지 사실 그걸 탐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운용한 레이더 같은 거를 이용하면은 사실 그 전파의 도달거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탐지에는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물속에서는 음파가 그 멀리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음파를 이용해서 탐지하는 소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면 심해에 사는 고래들이 물속에 이제 자기들이 소리를 발생해서 다른 고래하고 예를 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고래하고 서로 통신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까지 음파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결국 음파를 이용하는 소나를 이용해서 어떤 우리가 그 물속 상황을 판단한다든지 서로 뭔가 통신할 수 있는 거는 이 음파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팀장님께서 속담부터 고래 이야기까지 해주시니까 이게 소리라는 게 왜 바닷속에서 이렇게 중요한지가 느껴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소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소나는 크게 능동 소나하고 수동 소나 말할 수 있는데 능동 소나는 액티브 소나를 의미하고 수동 소나는 패시브 소나입니다. 그래서 마치 산소에 가서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메아리가 들렸을 때 그 소리가 다시 반사돼서 오는 것처럼 능동 소나는 내가 소리를 발생시키고 물속에서 주변의 물체에서 부딪혀 들어오는 반사음을 듣는 게 능동 소나고 수동 소나는 그냥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네? 라고 이제 제가 수동적으로 듣는 게 수동 소나 개념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영화 보면 잠수함 나올 때 핑 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네네. 이게 능동 소나인 건가요? 핑하고 잠수하면서 이렇게 쏘고 다니는 부분들은 네. 사실 영화에서 어떤 뭔가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보여주기엔 그 클리셰의 의미인 거고 일반적으로 잠수함 소나는 본인의 위치가 발각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뭔가 잠수함을 찾아내기 위한 소나들은 뭐 능동 소나든 수동 소나든 모든 소나를 다 가용을 하죠. 내 위치 노출시키지 않고 잠수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동 소나를 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잠수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색출하기 위해서 유동 소나를 운용하기도 하고요. 그건 사실 그 목적에 따라 다 다르고 넓은 권역을 탐지를 하고 플랫폼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기법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럼 능동소나 같은 경우에 그 운용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자기 플랫폼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탐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능동소나가 단상태, 양상태, 다중상태로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발전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상태는 내가 소리를 발생시키고 내가 그 소리를 다시 들을 때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플랫폼에서 쏘고 받을 때를 단상태 능동소나라고 하고요. 내가 음파를 쏘고 받는 센서는 다른 곳에 위치했을 때 그때가 양상태. 그리고 내가 쏘고 뭐 다른 플랫폼들이 2개, 3개 이상이 받든지 아니면 2개 이상의 플랫폼들이 소리를 쏘고 또 다른 플랫폼들이 서로 받든지 서로 이렇게 음파를 주고받는 다중상태의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의미로 능동소나는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 그 상태는 여러 명이서 대화를 동시에 나누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협동의 의미가 좀 크고요. 네. 각각의 소리는 음파를 발생시키고 또 듣는 소리는 아 이건 내 소리, 이거는 유태석 팀장님이 내는 소리, 한승환 팀장님이 내는 소리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소리를 쏘고 받는 소리를 서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그 잠수함을 잘 탐지하려면 결국에 듣는 귀가 여러 개 있으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듣는 귀가 곧 센서인데 이 물속에서는 그걸 하이드로폰이라 하거든요. 그 하이드로폰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수록 더 멀리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방향을 찾는 데에서도 정확하게 방향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에서는 되게 하이드로폰의 채널 수가 얼마나 많냐가 되게 중요한데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바다에서 소리를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바다 온도나 깊이 따라서도 소리가 좀 닿는 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물속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수온이라든지 염분, 그런 압력 성분들이 그런 큰 영향을 끼치는 이제 팩터들인데 계절별로, 이 해역별로 그런 수온이나 염분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되겠죠. 결국 바다를 지킨다는 건 표적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를 잘 이해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영양대첩 때 이수진 장군님께서 실제 그 울두목에서 그 시간에 따른 그 조류의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하시고 실제 큰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실제 그런 우리는 해양 환경 특성을 잘 이해해서 보이지 않는 바다를 듣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해양 과학 기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에서 소리, 음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위협을 탐지하는 걸 알게 됐고요. 이렇게 탐지한 정보를 대응으로도 이어가야 하잖아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이 결국 어뢰일 텐데 이 부분은 한승환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자, 어뢰라는 게 정확히 어떤 무기입니까? 네, 어뢰는 수중에서 운용되는 유도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사일과 같이 어뢰도 이제 앞에 소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에 소나를 통해서 적의 그 소리를 듣거나 우리가 능동 소나를 이용해서 핑을 쏴서 이제 그 반대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그 적함을 탐지하고 표적을 추적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타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유도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닷속 기술력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잠수함 영화 보면 잠수함에서 어뢰가 나가잖아요. 네. 어뢰는 잠수함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네, 대부분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어뢰 같은 경우에는 수상함이나 그 해상 작전 헬기 그리고 해상 초계기 등에서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어뢰와 중어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병어뢰, 중어뢰 하니까 무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병어뢰는 좀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은 어뢰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함이나 그 작전 헬기 그리고 초계기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잠수함을 타깃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어뢰는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폭격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파괴력과 그리고 더 긴 사거리를 갖고 있어서 주로 잠수함 작전을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LIG DNA에서 개발한 어뢰들을 보니까 상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뭐 백상어, 청상어, 홍상어, 범상어까지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상어 가족을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그 청상어 같은 경우에는 경어뢰로 해당이 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저희 LIG DNA가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한 대표적인 경어뢰입니다.
청상호 같은 경우에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Fire and Forget이라는 방식이고요. 말 그대로 발사를 하고 그 어뢰가 자체적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타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상호와 또 로켓이 이제 결합된 무기 체계가 홍상어라는 무기 체계입니다. 홍상어는 좀 쉽게 설명하면 하늘을 나는 어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뢰인데 하늘을 날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함정에서 발사가 된 이후에 하늘을 날아서 목표 해역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로켓과 분리를 해서 바다에 입수를 하고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그 추적하고 타격하는 대표적인 대잠 무기 체계입니다. 그럼 지금 개발하고 계신 어뢰도 있나요? 청상호의 후속으로 경어뢰2 체계 개발이라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상호보다 더 넓은 사거리와 그리고 더 향상된 탐지 성능과 그리고 유도 제어 성능을 지금 바탕으로 연구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도 매달 저희 연구원들은 바다에 나가서 발사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어 가족 이야기 하고 있는데 상어 중에서 제일 처음 개발된 게 백상어라고요? 저희 선배님들께서 처음으로 개발하신 그 중어뢰 백상어를 필두로 시작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향상되게 이제 개발을 해온 것들이 이제 지금 중어뢰 범상어입니다. 범상어는 유선 유도 어뢰로 이제 지금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선 유도라면은 어뢰가 발사되고 나서도 잠수함이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만큼 얇은 가느다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서 잠수함과 어뢰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성능이 좋은 소나를 가지고 있는 잠수함으로부터의 데이터, 명령을 좀 받기가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어뢰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경로로 가게 되더라도 잠수함에서 운용자가 직접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적 잠수함이 어뢰가 발사되는 소리를 듣고 기만기를 만약에 발사하더라도 잠수함에서 어뢰로 저건 가짜 신호야, 저쪽으로 가지 마 라는 그런 명령을 줄 수 있어서 기만 대응 능력도 우수합니다. 기만기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에서 전투기 생각해보면 미사일 피하기 위해서 플레어나 체포 같은 거 발사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건가요? 수중에서 쓸 수 있는 플레어나 체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만기는 그리고 크게 부유식 기만기랑 자항식 기만기로 나뉠 수 있는데요. 부유식 기만기는 말 그대로 물에 부유하고 있는 기만기입니다. 둥둥 떠 있는 형태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자항식 기만기는 말 그대로 자항, 움직이는 기만기입니다. 움직이면서 내가 이제 잠수함을 모사하는 거죠. 어뢰는 저게 잠수함이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쪽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기만기도 두 가지의 운용 방식이 있습니다. 능동형 방식과 수동형 방식이 있는데, 능동형 방식은 어뢰가 핑을 쏘게 되면 그 핑을 반사시켜서 내가 잠수함이야 라고 이제 인식시키는 방법이 있고, 수동형 방식은 예를 들어서 콘서트장에서 이제 큰 소리가 날 때 옆 사람과 얘기가 이제 들리지 않는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어뢰의 길을 멀게 하는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다 속은 잘 안 보여서 몰랐는데 정보 탐지하고 속이고 굉장히 치열한 정보전이 오가고 있는 거네요. 자, 어뢰 그리고 기만기까지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다의 포식자인 상어 이름이 붙은 것처럼 각자 역할을 잘 맡아서 대한민국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승환 팀장님과는 어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바다에 잠수함 또 어뢰만큼 위험한 게 있잖아요. 바로 기뢰인데 기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제 저희 육지에서는 지뢰라는 게 있죠. 지뢰. 이제 뭐 밟으면 터지고 굉장히 좀 위협적인 무기 체계인데요. 이게 이제 물 속에 있으면은 기뢰, 그러니까 물 속의 지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뢰는 사실 이게 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지뢰를 묻어놓은 구역은 아예 이렇게 네. 출입이 안 되게 통제를 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기뢰도 그럴 것 같은데 기뢰의 위력은 어떤가요? 훨씬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기뢰입니다. 왜냐하면 기뢰는 이제 그 부설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처음 개발된 1세대 기뢰는 이제 부유식 기뢰라고 해서 물 위에서 이제 동동동 떠다니는 아이입니다. 얘는 자체 추력이 없기 때문에 해류를 따라 이렇게 가겠죠. 적의 함대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비대칭적인 무기 체계거든요. 그래서 저비용으로 적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일단 기뢰가 되겠고요. 지금 들으시면은 굉장히 좀 비인격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뭐 그 어선들도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그런 사례들도 꽤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특히나 뭐 2차 세계대전 이럴 때는 뭐 비일비재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온 기뢰가
이제 계류기래라고 얘도 이제 그 동동동 떠다니는 놈을 이제 물 속에 줄을 하나 달고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잠수함이 지나가는 심도라든지 아니면 적 수상함 갈 때 피해를 줄 수 있는 심도, 이런 걸 이제 계류기래라고 하고요. 지금 기뢰들은 대부분 착적 기뢰죠. 그래서 착적 기뢰는 이제 바닥에 이렇게 얘가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가 얘는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접촉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센싱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감은 기뢰거든요. 보통 잠수함이나 함정들은 각자 고유의 소음이 있고요. 고유의 이거 자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고유의 지나가면 압력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뢰가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이게 다 듣고 있어요. 전 세계 기뢰마다 다 다르겠지만 안에 로직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합되면 터져야지. 이게 이제 감은 기뢰. 요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뢰가 되겠습니다. 감은기뢰는 되게 똑똑하네요. 똑똑하죠. 네. 그 육상에서는 지뢰에 묻힌 곳을 찾는 그 공병 부대들이 네. 있잖아요. 기뢰는 어떤 방식으로 수색을 하나요? 기뢰도 마찬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있고요. 수중 쪽에서는 이걸 소해라고 부릅니다. 소해는 영어로는 마인 스위핑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 스위핑 자체가 쓸어버린다거든요. 그래서 기존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존은 이제 각 해군마다 소해함이 있어요. 소해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찾아야 되니까 이제 소해함이 기뢰 지역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아나운서님은 그걸 타고 글로 가고 싶으세요? 아, 못 가죠. 못 가요. 정말 공포감스러울 거예요. 이제 저희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 탐색만이라도 우리가 무인화를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자율무인 잠수함 AUB들. AUB가 이제 사람이 못 가는 곳으로 가서 뿅뿅뿅뿅뿅 잘 돌아다니거든요. 그 AUB로 탐색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뉴스하면서 소해함, 소해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 소해 작전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나요? 탐색, 식별, 소해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무인잠수정이 기뢰를 탐색을 하고 복귀를 하면 데이터를 이제 소해함에 줍니다. 식별 사람이 하고 이제 판단 사람이 하고 요까지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단계는 이렇고요. 근데 앞으로의 방향은 탐색에서 식별까지도 무인화가 이제 점점 이렇게 가야 되고요. 나중 최종적으로는 결국 올 자동화가 돼야겠죠. 단 이제 최종권자 사람의 지휘권만 빼고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소해 작업 자체가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맞습니다. 보니까 사람 대신에 무인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 LIG DNA에서도 그 기뢰를 탐색하는 무인 잠수정을 만들고 있다면서요? 대한민국 최초로 체계 개발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핵심 기술 사업을 여러 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무인 잠수정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항법, 유도, 제어, 추진, 후보, 구동 이까지는 공통이에요. 그 자율 주행을 해야 되니까. 단 이제 목적성에 따라서 이제 센서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기뢰를 찾으려면은 찾으려는 센서가 달려야 되고 이제 뭐 수중 통신을 하려면 수중 통신 장치들이 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달라요. 그런 다양한 목적에 따른 그 과제들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수중에서 군집을 운용하는 군집 무인잠수정 과제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또 열심히 해당 시험을 하면서 그렇게 또 성능 검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LIG DNA의 기술력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소나로 바다를 듣고 또 어뢰로 위협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무인 잠수정으로 숨어있는 위협을 찾아내는 것까지 모두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바다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발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배 탈 때마다 재밌는 내용 없을까요? 화장실을 와보시면 아실 건데 아빠 최고?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네. 후드를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려져 있다. 온 우주가 우리 LIG 것이다.